저녁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7, 6. 괜찮으세요? 내가 일단 쓰레기 같은 인간들 듣지도 꼴라 하려고 정치 시작한 줄 알아. 안녕하세요. 5월 7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였습니다. 오늘 사운드 오브 10은 드라마 대물에 나온 차인표 씨의 분노신 소리로 열시를 알렸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 과거의 분노 양치질도 그렇고 분노 연기하면 또 부들부들 하는 연기는 전매 특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어디선가 같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할 거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참고 기다리고 이 훈련이 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구를 둘러싼 대기도 어딘가 서서히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면 또 확 폭풍도 만들고 태풍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현상을 생각하기에는 인간 사회에서의 분노들은 너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듣고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게 그런 이상한 기상현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화나는 일 혹시 있으시거나 정말 오늘 진짜 토요일 밤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나 왜 집에 혼자 있지? 막 이러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웹툰 그리는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소소한 고민 다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십시오. 자, 녹음 방송이지만 녹음 과정은 생록방으로 다음 TV 라이브 접속자분들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포카리 스웨트, 오븐에 빠진 닭, 싱스트리트, 넥스필 자동차 썬팅 필름, 교촌치킨, 제주 삼다수,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레미안, 동원 F&B, LJ 컴퍼니, 롯데렌터카, 쉐보레,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손바닥을 불러주세요. 성격 2588 상담원 2588 2588. 하는데요? 자막. 네? 자막. 없어졌구나. 앞에 있다고. 바꿔볼까요? 바꿔야 돼. 자막 뭐가 있었어? 밑에 흐르는 내려가는 거. 거죠. 인터넷 시간. 그거라도 있어요. 파스 붙잡지. 저희 하스파 좀 켰죠? 네, 켰어요. 네. 갈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까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기서는 배신자 취급받지만 집에선 소영이의 다정다감한 아버지, 후배들에게는 학교를 빛낸 유명 웹툰 작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웹툰 그리는 이말년입니다. 네. 졸업한 학교에서 도전 골든벨 이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미뤄졌어요. 촬영한 건 아니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미뤄졌어요. 이거는 미리 공개가 돼도 되나요? 왜요? 이거 공개돼가지고 혹시 거기 초청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전혀 상관없나요? 깜짝 놀라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요, 아무것도 그러면? 아니지만 뭐 하는 아니 게 괜히 뭡니까? 관계자가 뭐 있을 것 같아서 없습니다. 관계자분들이 그분이 또 들으시겠어요.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일단 학교를 빛낸 위인으로 선정되신 거잖아요. 좀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죠. 학교를 빛낸 위인이 저밖에 없다는 게 다른 사람 있었으면 다른 사람을 불렀을 텐데 네. 딱히 없으니까 저를 부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안산 동산고의 역사 속에서 예. 뭐 우리가 그냥 속되게 말하는 가장 뭐 잘 된 사람. 네. 이말년 성공한 씨가. 입신양명하고 네네. 뭐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안쓰럽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잘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좋아하고 저도 그쪽이 전 직장이라서 그 촬영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후배들이 이제 졸업한 유명한 선배가 오면 눈빛이 그 전교생의 눈빛이 엄청 초롱초롱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말년 씨는 전체적으로 대중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쿨하잖아요, 지나치게. 거기서 어떤 자세로 하실 거예요? 뭐 뭐라 그래요? 그냥 뭐 고맙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그 M본부에 예. 아나운서가 또 한 명 계시다고. 맞아요. 저랑 동기예요. 어. 같은 졸업 동기. 또 오해 아나운서면 졸업생. 또 미녀고 그러니까 예. 혹시 그때 어떤 사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저는 소위 말하는 조용한 애, 좀 잘 못 나가는 그런 축이었습니다. 그렇기 그분은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분은 모르죠. 제가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통 네. 적당히 못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정보는 알고 그렇죠.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정보까지 차단돼 버렸어요. 못 나오는. 네. 거의 그러니까 1반부터 6반까지가 여자 반, 7반부터 12반까지가 이제 남자 반이었는데 아, 딱 그 6반, 7반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네네. 꺾여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복도가 안 보여요. 꺾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나가는 학생이 아닌 이상 네. 정보를 좀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독방에 갇혔니? 그러니까 호호님이 이말년 씨 독방에 갇혀서 있었나 철저하게 차단된 왕따였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뒤에서 그림만 그린 아이라고 아군이라고 지금 어. 채팅창에.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감금된 채로 학창시절을 보내신 건 아니죠? 딱히 감금을 시킨 건 아닌데 생활은 감금된 효과가 있었죠.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퀴즈 프로그램에 문제를 출제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초대를 받으셨는데 지금 학교 배신하는 멘트를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학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얼마 전 어린이날에는 소영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 아는 웹툰 작가 가져가고 네. 공원 놀러 갔어요. 동네 공원 그냥 가볍게. 동네 공원이요? 놀이동산도 아니고 대공원 이런 게 아니라 예, 꿈의 숲 그 공원이라고 어, 조금 그냥 공원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뭐 그렇게 막 호화로운 건 아니고 테마가 그래도 있고 예. 아, 그렇군요. 그냥 잔디밭에서 그 돗자리 깔고 그냥 뭐 노닥거리다가 온 거죠. 전형적으로 그 부모님들만 신난 그런 모임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아이들도 자식만 신난. 예,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 공 딱 뿌리면은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아기들이 신나죠. 뭐 큰 선물 이런 건 안 하셨습니까? 선물은 저의 존재. 잘 키움을 당할 수 있는 네.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선물이죠.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청취자 질문들이 좀 왔는데요. 9628님이 이말년 씨 서유기에 좀 질렸는데 새로운 스토리로 웹툰 안 그리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내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이분은 한 번이지만 저는 100번, 1000번이에요. 이런 질문이. 서유기에 질렸다.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다가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이제 이메일을 확인하겠죠? 이메일을 확인하면은 서유기가 질렸는데 새로운 웹툰 없나요? 그럼 이제 삭제. 네, 이제 삭제. 삭제하고 딱 넘어가면 또 이제 전화가 와요. 무슨 섭외 전화. 그러면서 근데 서유기 좀 질렸는데 혹시 다른 건 없나요? 통화 종료. 섭외 오는 통화 종료. 뭐 하다가 개인 방송을 하는데 채팅창에 네. 올라와요. 서유기가 좀 질렸는데
만화를 이제 올리고 댓글 확인하는데 서유기가 좀 질렸는데 예.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게임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에 그런데 그건 그렇고 뭐는 강한데 근데 서유기는 좀 질렸다. 그리고 잘 때 악몽을 꿔요. 서유기가 좀 질렸다. 이게 매크로 질문인데 예. 뭔가 요즘 유행하는 그 조세호 씨 안 왔다. 예. 이 얘기랑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이말년 씨는 뭔 얘기하든 서유기에 좀 질렸다로 후렴구를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래도 네,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요. 보통 서유기 노잼인데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좀 질렸다고 좀 돌려서 그냥. 예. 4666님, 말년 형님의 라이벌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웹툰 작가 중에. 저의 라이벌은 음, 저 자신입니다. 자신.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조석 작가님이나 기안84 작가님은 저랑 될 급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본인이 그거보다 훨씬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래죠. 어,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 라이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신경 써야지 남하고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예술가들이 기본 자세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우리 466님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귀가 진짜 라이벌 아니냐는 분도 있습니다. 귀귀. 그분은 좀 종목이 달라요. 그분은 좀 약간 강한 맛. 저는 순한 맛. 순한 맛. 어디를 봐서 그게 순한 맛인가요? 옷땡기 라면 같은 거죠. 순한 맛, 매운맛.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상담 코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체가 다 똑같다. 어차피 라이벌인데 뭘 그렇게 서로를 구별하고 쓱 빠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 PD님이 자꾸 적으세요. 데스노트에. 뭐 적으시는 거예요? 귀가 뭔지 몰라서. 모르셔서. 귀기 작가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셔가지고 적어놓으셨대요. 찝찝하면 빼는 게 낫죠. 근데 귀기가 지상파에 나와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불안감이 혹시 오네요. 나와도 되죠. 저 귀기 많아- 정식연재 봤는데.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저 눈틈을 이말년, 딱 이말년만 아시는 거야. 혹시 그 메일 보내신 거 아니죠? 예. 설계 좀 질렸는데. 보러가 부르기 칼이에요. 예. 자, 그렇고요. 고민과 함께 이말년 씨에게 받고 싶은 그림 내용을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고민을 의뢰해준 분들 중에 이말년 씨가 한 분을 뽑아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툰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말년 편한 고민 상담소. 이말년 씨 인생 노하우를 전수받는 명언 타임입니다. 이말년의 금주의 명언. 이번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부모님 댁에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소영이가 제 딸이죠. 제 딸 소영이가 고모를 너무 좋아해요. 네. 고모를 너무 쫓아다니고 고모가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평소에 잘 안 해주니까 안 놀아주니까 잘. 근데 이제 친척들을 만나면 오히려 거긴 너무 좋은 세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모랑 있을 땐 저를 보고 너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안 하고? 그 고모가 시켜요. 그럼 옆에서 비웃고. 그러니까 이게 저랑 있으면 안 그래요. 잘 노는데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맞춰 웃으니까 네. 자기가 재밌는 말 하면은 고모가 막 그 고소하다고 웃으니까 네. 고모가 웃는 모습이 좋아서 웃게 하려고 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멘탈이 터졌죠. 네. 가족력이 아니냐, 배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의 명언, 금주의 명언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있을 때 잘하자. 이거 따님한테는 얘기입니까? 저요. 본인에게? 네, 딸이 있을 때 잘 놀아줘야겠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자 고모한테 너라고 해 이러면 이제 야 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딸을 가지고 남매가 그런 걸로 싸워요. 따님이랑 조카를 가지고. 굉장히 문화더라고요. 너라고 하는 걸 꼭 다시 한번 안가품하고 싶습니까? 그쵸. 막 밥 먹이고 재워주고. 그렇군요. 보리차 한자님이 있을 때
배신을 잘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최은진 님이 보내주셨네요. 이제 막 사회생활 2개월 차가 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요즘 제 고민은 인간관계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고 남들이 말을 걸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되고 어떤 리액션으로 어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면서 직장인들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이좋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하셨네요. 최은진님.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 모른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아무리 편한 상담소를 해도. 예.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저거? 예. 근데 저도 직장인인데,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직장의 인간관계를,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리 예? 편한 고민 상담. 좀 편한 게 아니라,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나운서가 예. 직장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후배 조직, 뭐 이런 쪽에 그렇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국 내 정치 뭐 이런 거.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아나운서는 능력으로 그냥 인정받는 곳 아닙니까? 몇 개 파가 있으며 뭐 그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파는 저희 스브스에는 그리 파가 없어요. 아. 네, 아무튼 그러네요, 최은지님. 요거는 좀 더 조심스러우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그냥 편하게 아무 말이나 툭툭툭 하다 보면은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약간 그 말 실수할까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약간 본인의 몇 가지를 깔아놔야 네. 그 재료로 이제 서로 맞아요. 인간관계가 맞아요. 형성되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꼭 단점을 내놓으면서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적당히 자기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거기서 고리가 생기는데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안 내놓고 그냥 남들이 뭔가를 내놓기 오히려 기다리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최혜진님 이 정도로 넘어가요. 제가 직장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네. 자, 다음 곡은요. 정재훈 씨 사연입니다.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권태기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대로지만 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예전 같지도 않고 연락도 귀찮습니다.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잘 헤어질까요? 그림은 솔로가 된 저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솔로가 된 사람을 그려달라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싫은가 봐요. 지금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가 확실해요. 마음은 그죠? 떴어요, 이미. 예. 게임 쪽으로 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게임이요? 게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아니, 게임 얘기는 한 글자도 없는데. 아니, 게임에 빠졌어요. 이건 이분은. 100% 게임입니까?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권태기입니까? 그래요? 예. 게임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게임이 아니면은 없어요.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일단 이분은 그러면 예. 솔로가 돼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게임이 제가 되게 많이 해봤는데 경험담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하시는 거 보면. 그건 아니고요. 게임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네. 그렇게 남는 건 없더라고요. 뭐 근데 뭐 모든 일이 뭐 남기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가 뭐 있어야 될 텐데 뭐 어떤 그 동기부여나 뭐 그런 게 되는 게 좀 많이 약해요.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일단 좀 줄여보세요.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 지금 여자친구랑은 결국은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잘해라 이런 그리고 얘기입니까? 줄여보시고 그래도 싫어요. 여자친구가. 그럼 게임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헤어지시고. 아, 그래요. 일단은 보류. 게임 쪽을 줄여보는 게 게임이 원인이다. 예, 게임이 원인입니다. 근데 솔로가 된 자기를 그려달라고 하신 거고 이미 해방감을 좀 만끽하고 싶으신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게임이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이오프님이 이게 무슨 상담이냐고 얘기하고 계신데 사연에 게임 얘기가 전혀 없는데 아무튼 이말년 씨 본인의 경험담에 비추어서 보세요. 이게 증상이 게임하는 남자의 증상이에요. 어디가요? 권태기고 1년 됐는데 권태기고 예전 같지도 않고 연락이 귀찮다. 이게 제일 큰 증상이거든요. 연락이 귀찮아요. 연락이 싫은 게 아니고 귀찮아요. 귀찮으면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은 그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죠. 자, 어쨌든 게임 셧다운제로 연애를 다시 한번 하게.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들을 말하면 아 그거는 무슨 병입니다. 딱 말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아 게임입니다. 어,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씩 하시고. 다음 이찬영님 사연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준비 중인데 마땅한 선물을 못 골라서 고민이에요. 현금을 드리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옷이나 화장품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서 위험 부담이 커요. 어떤 걸로 준비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하면서 드릴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부모님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만만한 거는 네. 향수죠. 향수요? 사이즈가 있지도 않고 나갈 때 뿌리는 거고 향수. 오래 쓰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통 보면 향수가 괜찮아요. 그쵸. 사실 오래 쓰긴 하죠. 사이즈도 없고 취향도 사실 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네요. 취향이 있네요. 취향이 엄청나죠. 취향 제일 많이 타는 게 향수 아닙니까? 근데 무난한 향수 있어요. 유명한 향수. 아, 네, 그런 거 딱 하나.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 향수 쓰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 있으신 선배님과 네. 백화점 이런 데 가다가 우연히 향수를 좀 이렇게 뿌려드렸는데 네.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 자체가 바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네. 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이런 거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좀 지울 수도 있다. 하여튼 채팅창에 돈 냄새 나는 향수 혹은 현금의 향수 뿌려드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채팅들이. 예? 네. 니들은 안 늙을 줄 알아. 예. 상속은 포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중간 문구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현금을 드리기엔 성의가 없어 보이고 이게 액수가 성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선물로 줄 때는 모르는데 그 현금으로 하면은 너무 이제 고스란히 딱 드러나니까 그냥 선물로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그렇죠. 향수. 보세요. 만약에 향수를 뭐 8만 원짜리를 사서 드렸어요. 네. 근데 현금으로 8만 원을 돈에 넣어서 드리면은 뭔가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향수 딱 하면서 네. 더군다나 또 지금 채팅창에 어디 이렇게 할인 받는 데 많으니까 네. 인터넷 잘 이제 이용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렇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어버이날 선물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향수를 사면 되겠죠. 얘기를 하면서. 좀 뿌려드리면서 그리고 예, 이거 그죠. 어때? 주제가 있으니까 이 대화도 좀 쉽잖아요. 음. 그냥 원래 그 부모님과의 대화가 왜 없냐면은 공통된 주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거는 딱 향수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얘기도 좀 쉽고 음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드리자 이런 채팅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확실히 부모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말년이지만 이건 진짜 좋다. 예. 인정. 뭐 이렇게 배신매이지만 이 멘트는 인정한다. 이런. 채팅창에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부모에게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왜 귀찮게 데리고 가냐 이거죠. 그쵸. 어버이날에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자식들이 뭔가 해왔는데 예. 리액션 하는 것도 되게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애기 싫어하는 그 중년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손자가 오면 항상 반가워야 돼. 고정관념 때문에.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저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집에 갈 때. 소영이 데리고 갈 때. 네. 왜 모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기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고정관념 때문에 다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건가?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이거를 이제 고정적인 멘트를 해야 되는 예. 그게 또 감정 노동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냉혹한 지적이 있는데 바로 채팅창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다. 너무 나갔어요.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손자인데 누가 싫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예.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의 리액션도 우리는 고려를 해드려야 된다. PD님 좀 안 적으시네요. 이거는 너무 나가는데. 네. 아니 뭘 나가요? 엄격
근엄진지라고 저희 좀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얘기한 겁니다. 요거 다음은 자, 노래를 듣고 와서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거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되죠? 네. 네. 하실 수 있는 편한 거 먼저 골라서. 편한 거요? 그러니까 해결이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미리 가서 이런 거나 볼 걸, 그죠? 미리 가서 이거 안 봤어요? 대본이 없었어요. 맞다, 대본이 뭐 없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다음 파 유튜브 다음 파 보고 있다고. 다음 밥 보고 있어요? 아니요? 인터넷 서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원래 미리 드리는데 아까는 까먹었네. 뭐 해결보다도 그 할 얘기라든지 이게 좀 많은 풍성한 토크, 풍성한 뜻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만화가 이말년 씨와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일부에 몇 가지를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어버이날이 이제 내일이니까 어버이날에 대한 고민들이 또 연휴 마지막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미리미리 뭘 좀 준비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만나볼까요? 문성옥 씨입니다. 네. 제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충동구매 참는 방법. 돈 아껴 쓰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림은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사는데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림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집에 돈이 이미 쌓여 있는데 하늘에서 또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눈도 예.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건 그게 아니라 쌓인 상태에서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지독하게도 갖고 싶으신가 봐요. 보통 그냥 집에 돈이 쌓여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이건데 쌓아두고 사는데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림. 자, 충동구매 참는 방법, 예. 돈 아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집을 그냥 싹 한번 비워야 돼요. 집을요? 예. 필요 없는 거를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또 뭘 사서 채우게 되지 않을까요? 비워져 있으면 잘 안 사요. 오히려 그래요? 예. 그 좀 무리해서 조금 쓸모 있을 것 같은 것도 싹 다 버리세요. 그냥 생활 필수품 그냥 딱 비누 화장실엔 비누 하나 놓고 그 뭐야 수세미 뭐 이런 것만 놓고 딱 해놓으시면은 잘 안 사실 겁니다. 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좀 뭘 막 사게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필요한 느낌 들고 딱 그 깨끗한 것 때문에 저는 안 사게 되던데요. 깨끗한 것 때문에. 딱 그 깔끔해가지고 뭘 들여놔서 추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모더니즘 아시죠? 그거 네네. 그 디자인 양식 네네. 뭐 심플하게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쫙 발라가지고 심플 이즈 베스트. 네, 막 탁자도 막 멋스럽게 한다고 막 불편하게 그냥 일자로 쫙 하나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싹 비워놓고 도배 한번 싹 해버리면은 네네네. 이쁘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고. 네. 형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고 이제는 논리도 배신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신 배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공감 능력을 배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한번 가끔 포맷을 싹 한 다음에 네. 이상하게 뭔가 좀 지저분한 프로그램을 더 깔기 싫어요. 깔기 쉽지 않고 네. 깨끗하게 그냥 유지하고 싶고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심리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다 갖다 버려보세요 한번. 네. 집에 있는 거. 컴퓨터부터 일단. 컴퓨터부터 버려야지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요. 네. 자, 타냐코 실바님이 이 사연은 틀렸으니까 빨리 다음 사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0920님, 저는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새로 들어간 회사 사람들은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밥을 마시듯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먹으라고 보면 찌꺼기만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또 천천히 먹는다고 눈치를 줍니다. 제 반찬을 확보할 방법 없을까요? 하시면서 밥상 앞에서 밥 먹는 그림 그려달라고 하셨네요. 찌꺼기만 남아있다고요? 같이 이렇게 놓는 밥인가 봐요.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한 상에다 딱 놓고. 이게 구내식당이나 뭐 양식 이런 데서 드시면은 보통 자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느려요. 밥 먹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먹으면 저만 그거예요. 많이 못 먹어요. 그럼 많이 못 먹고 일어서죠. 그럼 그냥 굶주립니까? 아니 그만큼만 먹었으니까 뭐 그만큼만 활동하면 되겠죠. 그거는 전형적으로 그 초원의 사자들 오늘은 물수로 못 먹고 토끼를 먹었으니 조금 잠을 많이 잘까? 이 생각이랑 뭐가 달라요? 아니죠. 기적의 논리라고. 아니 밥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 다 먹을 때까지 먹었으면은 한 뭐 반 공기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먹으면은 뭐 근데 식사량이 굉장히 많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사형까지 보내신다는 건 식탐도 살짝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몸을 굉장히 쓰는 아, 분이면 예. 이게 칼로리가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을 막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밥 절대 천천히 안 먹어요. 그래요? 몸이 그 포도당을 원해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막 몸 전체로 먹는다고요. 포도당을 막. 네. 단 거 땡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먹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무직이고 이분은 이제 사무직을 하시니까 이제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회비용. 밥 반찬을 많이 먹고 싶으면 빨리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싫고 나는 그냥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고 그런 게 뭐 빨리 먹으면 체한다. 이러면 그냥 조금만 드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조금 먹는다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0920님은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건지 아. 그거부터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1시 반 뭐 이럴 때 예. 점심 약속이 있어서 미리 나갑니다. 그러면 아. 밥을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예. 막 섞여가지고 먹는 걸 피할 수 있는 거죠. 아. 먹고 싶지 않은 아나운서가 있다. 아나운서국에. 아니야, 그건 옛날 얘기고요. 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다들 이제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다. 나가신 분으로 추면 되겠네요. 김일중. 아예. 아. 김일중 선배는 아주 친합니다. 아, 예. 그분과는 뭐 따로 술도 먹고 그러던데요. 네. 아예 옛날 뭐 전 직장 얘기예요. 예. 네. 제가 다른 본부에서 왔는데 예. 얘기 잘못했네요. 피디님, 이거 하셔도 돼요? 지금 동기라서 괜찮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김일중 아나운서와 예. 동기 피채천 PD가 동기신데 저는 김일중 아나운서 아주 친합니다. 아, 네네. 그러시겠죠. 맞죠. 자, 다음 사연이요. 1144님입니다. 남자친구가 돌싱인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소개시켜야 할지 고민이에요. 분명 격하게 반대하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돌싱인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은 신청 안 하셨고요. 결혼식 사진 정도 해서 그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돌싱을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소개하는 거. 일단 소개하는 장소에서 얼굴을 본 상태에서 돌싱이라는 게 정보가 나오는 건 너무 늦을 것 같고 일단은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숨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그렇죠. 파랑블로님도 아이고 숨길 걸 숨겨라 뭐 이러시고 요거는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그 PPT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우리 국내 이혼율 같은 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혼 그냥 싱글보다 돌싱이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많진 않죠. 갖다 붙이는 거죠. 조작을 하라고요? 그거랑 얘기 안 한 거랑 뭐가 착한 다른 거짓말이에요. 착한 거짓말. 이거는. 검색만 하면 나오겠는데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검색도 못 하시는 분일 리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좀 약간 교묘하게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합치고 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분들이 식으로 사실 그만큼 많기는 해요. 예. 진짜로.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하라. 그리고 말을 해줘요. 2번 이혼한 사람도 있다. 안 좋은 쪽이 강화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한 마치 번은- 한 번 돌아온 사람은 또 돌아온다.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맞아요. 있어요. 첩첩산 중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자체에 몰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돌싱이라는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가면 아, 이 사람이 왜 좋은지보다는 그 예. 부분만 강화되니까. 아, 명쾌한 답 같아요. 괜찮아요? 예, 사람 그 자체를 이제 포커싱을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어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그죠? 장점. 내가 어쨌든 아. 반했으니까 그죠, 좋은 그죠. 점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아, 그 맞네요. 부분을 최대한 크게 한 다음에 그런데 뭐 설득은 안 사람이 되겠지만 설득이 왜 안 됩니까? 돌싱이니까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 부분에 편견이 굉장히 깊은 분이시면 별 수 없지 않나. 결국은 해요, 결혼. 결혼하죠. 네. 저도 그런 어떻게 생각. 하든지 이게 계속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좋아하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또 부모님이 뭐 법적으로 막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쵸. 그렇게까지. 어쨌든 좀 탐탁치 않아 하시면서 결혼을 시켜주시겠지만 예. 그 단계에서 탐탁치 않은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오히려 이제 살아가면서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이거를 계속 각인시키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싱과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데이터들 그런 연예인 중에 혹시 부모님 팬인 사람이 있으면 또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랑 그 지금 젊은 세대랑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세대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좀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흠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흠이 아니라 이제 선택에 대한 것이 한 번 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고민을 계속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UV입니다. 쿨하지 못해 미안해. 심창맨님 20년 뒤에 소영이가 돌싱남 데려와도 인정해 주실 건가요? 물음표 3개. 인정할 겁니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더. 더 해? 더. 네. 자, 잠깐만요. 끊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괜히 캔디밥 먹었네. 침 나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토요일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년 씨와 함께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인데요. 다음 고민 만나보도록 하죠. 이동기 씨입니다. 저희 대학 동기 커플이었던 두 사람이 드디어 헤어졌습니다. 사실 전 그중 여자애를 몰래 좋아했었거든요. 둘이 헤어졌으니 이제라도 대시를 하고 싶은데 전 남친인 남자애도 제 친구라서 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림은 연인이 이별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별하는 그림이라는 건 그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전에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 무슨 병원에 네. 그 무슨 뭐 친구의 뭐 그쵸, 남친이고 그쵸. 뭐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이게 연애의 어떤 룰 중에 하나가 뭐 친구의 가족과 사귀는 거는 좀 피해야 되고 또 예. 친구가 사귀었거나 만났던 사람과 또 사귀는 거 피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이런 사연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와 이제 좋아했던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되게 잘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자세입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뭐 헤어지라고 그래요? 그럼 교류는 끊기겠네요. 교류도 뭐 안 끊기고. 교류 안 끊기고. 남자끼리도 친했고 원래. 이게 좀 약간 그게 독특한 케이스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 연애는 잘 몰라요. 보통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은 셋 중에 잘라져 나온 사람은 네. 그 두 사람과 보기가 어렵죠 사실은. 좀 껄끄럽고 네.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깊은 관계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의식돼서 커플이 된 두 사람도 그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을 또 보는 게 불편하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대학 동기 커플이니까 이동기 이름도 동기시네. 가명인가? 동기님과 대학 동기 두 분이 뭐야 이거 유상무상무도 아니고 네. 이 커플과 동기님이 뭐야 이거 동기 커플하고 네. 이동기 씨죠. 그죠. 네. 이거 어려운데요. 전 동기 커플과 이동기 씨. 동기와 동기 커플. 예. 이분이
이동기 씨도 동기니까. 깨져서 이동기 씨랑 또 커플이 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남은 동기는 어떻게 되는 남은 거죠? 한 분의 동기는 그 동기. 아. 지금 그 동기가 어설프게 그러니까 됐는데 남동기죠. 남동기, 여동기, 주인공 동기 이렇게 했는데 이동기, 남동기, 여동기인데 예. 여동기가 이동기랑 지금 이제 좀 썸이 가능한 사이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남동기가 이동기 씨를 어떻게 보느냐. 남동기와 이동기의 문제죠. 근데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예. 여자애를 몰래 좋아하긴 했어요. 여동기를. 예. 근데 이동기 씨를 여동기가 좋아하는지는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더 중요한 건 이동기님과 남동기님의 어색이 아니라 이동기님과 여동기님의 사이에서 뭔가 좀 스파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어 채팅창에 때문에 더 머리 요새 아파요. 무슨 지금 얘기인지 채팅창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 접속해 계신 분들이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 동기화가 진행되고 지금, 있다고. 혼동이 되고 동기화가 지금 너무 심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실시한 건 여자 동기의 마음이 아닌가. 여동기 씨의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고 네. 남동기 씨랑 이동기 씨가 뭐 앞으로 계속 볼 거라면은 뭐 괜찮다. 남동기 씨가 괜찮다. 이러면 뭐 상관없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후회하지 않게 어떻게 고백할까요? 근데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예, 그거잖아요. 예. 이게 저는 그 사랑 고백도 네. 그냥 무조건 용감하게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누울 자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 동기가 나한테 과연 남동기와 헤어지고 이동기와 마음이 허공을 보시는데 지금 예, 계산하려고 예, 계산하려고요. 와, 남동기 있고 이동기 있고. 그만큼 어떤 트인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예, 편견의 이동기가요, 여동기가요? 여동기가요. 아무튼 지금 동기와 하여튼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뭐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눈치를 잘 봐서 네네. 그 뭐지 타이밍 좋게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음. 뭐 아니면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동기 사연은 빨리 넘어가. 지금 제 알겠습니다. 머리가 지금 예. 정신이 없어지네요. 자, 다음 사연은요. 8018님입니다. CC였다가 얼마 전 여친과 헤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같은 동아리라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랑 마주치는 게 너무 껄끄러운데요. 그렇다고 동아리를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전 여친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 작은 동아리 방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껄끄럽지 않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림은 졸업하는 저를 그려주세요. 그렇군요. 동아리를 나갈 생각. 동아리 나가면 안 되나요? 이게 동아리- 학교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가 너무 좋은가 봐요. 왜죠? 뭔 동아리지 이게? 보통 이제 동아리 많이 하는 동아리 농활. 동아리면은 서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음. 그 기부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는 행위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행위가 네. 중독성이 제일 심하대요. 음, 중독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동아리 활동. 전 많이 했는데 중독은 안 되던데. 이게 그 행동을 해서 남을 기쁘게 했을 때 그 쾌감이 훨씬 그 강하대요. 자극이. 그렇죠. 사람이 되게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맞죠. 너무 강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뿌듯한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의도로 한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농활은 동아리가 아니라고. 아 그래요? 농활은 이- 뭐 하는 거예요? 농활은 그냥 이제 일정 기간에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가기도 하죠. 근데 동아리에서 따로 농활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 댓글을 잘못 따셨는데 제 괜히 읽었네요. 이거 농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작은 동아리 방에서 어떻게 껄끄럽지 않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이제 기회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가던가 뭐 불편하게 있던가 네. 그거죠. 뭐. 그냥 많은 접속자분들이 군대가 답이라고. 안 군대 그러면 갔다 전 오면 여친 딱 불러요. PC방으로. 왜요? 스타 한 판 딱 하는 거예요. 왜요? 진 사람이 나가기로. 완전 스포츠맨 쉽에 딱 접근해서 지는 사람이 나가자. 3판 2선승으로 해서. 그럼 종목을 그 너무 남성 분이 유리한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나가기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스타 한 판.
게임 한 판으로 한번 해결해라. 있고요. 1160님, 엄마께서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는데 자꾸 뭘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또 가르쳐달라 그러시고 또 가르쳐달라 그러시고 계속 반복됩니다. 짜증나서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삐치셔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네요. 엄마 화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가갈까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인데. 요거는 어머니한테 계속 가세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 화가 풀리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엄마한테요? 그럼 짜증을 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마음이었다고.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호응을 하면서 자 오늘은 외식하자.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풀릴까? 가르쳐달라고 계속 달라붙으세요. 자, 이게 뭔가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 네.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논리에 대단한. 엄마를 배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니죠. 얘기인데 이건 또 모르거든요. 이게 그 이분도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머니가 구입하셨고 잘 모르시는 거 알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막상 그런 게 벌어지면은 인간 이상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걸 알게 해드리려면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드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명확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을 저희가 해결을 많이 해드리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반 이상 정도는 꽤 답을 드린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의 그림에 힐링 툰으로 응하시겠습니까? 그림 요청에. 직장인들 어깨동무, 솔로가 된 저를, 그리고 기뻐하는 부모님 얼굴, 집에 돈 쌓였는데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림이 막 딱히 땡기는 건 없네요. 그래요? 좀 약간 다 평이하잖아요. 그렇죠. 밥상 앞에서 밥 먹는 거, 연인이 이별하는 거. 졸업하는 저, 엄마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동기는 어떻습니까? 연인이 이동기 씨. 이별하는 그림 그려요. 동기. 삼동기요? 네. 삼동기 씨. 이동기, 남동기, 여동기. 알겠습니다. 연인이 이별하는 그림. 알겠습니다. 네. 이동기 씨. 됐습니다. 자, 이말년 씨의 말년갑의 힐링 툰을 우리 이동기님 사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동기님께 선물해드릴 그 그림, 이말년 씨가 이제 바로 붓, 전자 펜슬을 떼겠습니다. 아, 이걸 또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막상 하니까. 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그냥 이렇게 딱 됐는데 그려졌어요. 돈 그림 있어, 돈 그림. 돈 그림? 왜? 그 남동기에 여동기예요. 이거는 남동기죠. 남동기가 좀 수염이 있네요. 남자를 표현하려면. 상남자. 그렇죠. 그림 그릴 때 말 걸어도 됩니까? 근데? 예. 머리를 굉장히 세웠고요. 남동기 일단 머리가 풍성하네요. 그렇죠. 네. 안 봤는데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접속해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슬픈 거예요. 헤어져서. 비가 막 내리고 있고. 그 쓸쓸한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되게 이말년 씨가 그리는 그림 중에 이렇게 감성에 촉촉히 젖어가는 그림은 비가 오니까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더 막 슬퍼 보이고 처절해 보이고. 그리고 안 아프니? 괜찮아요. 요거는 오, 보이세요? 근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근데 몸에 비 맞아서 이렇게 젖어 있고 흐르고 막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럼요. 오, 주먹에서도 물 떨어져. 여자는 여동기 씨는 상상했던 그대로라 그러네요. 여동기는 좀 크게 그리신 거예요? 얼굴? 원근감으로? 그렇죠. 미술적 이제 표현 기법이죠. 원근감. 여자분이 못생겨서 이분이 두 남자의 사랑을 함께 받을 것 같진 않은데요?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팔자주름이 깊은 거 아닙니까? 화장이 지워졌어요. 비가 와서. 화장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이거 빼줘. 진주 목걸이. 여자분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요. 요것도 네. 그러니까 고뇌한다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 좀 칼자국 같이 느껴집니다. 좀 바람의 검심의 그 히무라 케인 씨는. 또 그걸 보셨군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거 내시경 같은 걸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 지금 다 고정하고 계셨을 테니까 180도로 돌려서 한번. 그리고 이제 주인공 이동기. 씨 딱 이동기. 그리면 되겠죠. 이동기 씨는 여기서 손 예쁘대요.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자 존예라고 하시네요. 존예. 여러분들이. 매우 예쁘다는 뜻이죠. 갈등하는 좀 약간 머리털 좀 빠지는 게 낫겠죠? 왜요? 고민하면 좀 스트레스성 탈모가 아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여동기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일단. 예, 가발도 고백해봐야, 가발이요? 예, 가발도 있고. 뭐. 대학교인데. 너무 빡빡하네. 너무 빡빡하냐고요? 그냥 삼장법 크리링인데? 점까지 찍혀 있어서? 이거 고뇌를 표현하는 이제 또 소품 중에 담배가 있어요. 이게 원래 나오면 안 좋은데. 그래서 비 오는데 담배를.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비 올 때 담배 피우면. 서유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삼장법사로. 삼장법사. 네. 괜찮네요. 그것도. 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비 오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헤어지는 모습 몰래 보고 있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이제 그리는 거죠. 톡톡톡톡톡. 비 오니까. 잘 그린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명 다 일진의 포스가. 네,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어디라고 해야죠? 좌측에 있는 남동기 씨가 있죠? 머리 지금, 긴 분? 예, 헤어지고 나서 서 이제 있는 좀 분. 차인 걸로 보여요. 굉장히 차여서 기분이 굉장히 울적하고 비가 오는데 지금 근심에 젖어 있어요. 공중 납치물이냐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는 쿨하게 뒤돌아서면서 아, 쿨한 거예요, 저 표정이? 화장이 좀 지워졌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고 있어요. 갈게.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동기 살인의 씨. 추억 같다는데요? 예, 포즈가 좀 살인의 추억 같네요. 오마주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오마주라고 하면 돼요. 살인의 추억 오마주예요. 이거. 모닝똥은 담배지라고 그러신 분 있는데. 그래서 딱 안 들키게 쭈그려서 몰래 보면서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향수기냐고, 지금 그러신 분 있는데. 이런 장면인데 사인 딱 박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새 파이프만 들면 딱 어울리는 것 같다고. 진짜 웃기네요. 야, 오랜만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감성 돋는 앞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그래야겠어요, 상황을. 그림 그리면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간 거냐고. 이게 만화적 표현이죠. 이게 머리가 우수수 빠진다는 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표현. 사리에 밥 먹고 다니냐? 오마주. 네, 전적으로 그 여자 동기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빗속의 배틀. 그쵸. 왜냐하면은 여동기 씨가 싸움을 잘했으니까 야 우리 헤어져 하면서 딱 쿨하게 등을 보였는데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있죠. 주먹만 쥐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 이거 야쿠자냐고. 오마주예요, 오마주. 노인대학 세동기 아니면 오마주. 자, 상남 2인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요? 여동기, 남동기? 여동기랑 남동기죠. 아. 이동기는 상남 2인조에 나오는 그 뒤쪽에 있는. 이동기 씨는 선생님. 선생님. 그렇군요. 헤어질 거면 역시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림은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 그러시는데 서유기는 좀 질린다 그런 분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네. 꾸준히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저희 베텐 이말년 씨가 선사하는 힐링툰이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SNS를 통해서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말년 씨 오늘도 정말 좋은 상담과 좋은 그림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